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이익만 추구하는 경쟁에만 몰두하면 미국이 전후 72년째 누리고 있는 지도국 역할과 위상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연방하원 34지구 하원의원 선거 조기 투표가 3일과 4일 이틀 동안 LA 한인타운 내 POP코 도서관에서 실시됩니다. 로버트한 후보의 승패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는 만큼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65지구 영킴 전 하원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직 도전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인 가운데 특히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주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금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 이익만 추구하는 경쟁에만 몰두하면 미국이 전후 72년째 누리고 있는 지도국 역할과 위상을 날려버리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 유럽연합이 독자 노선을 걷고 중국과 러시아가 파워를 확장해 미국은 쇠퇴를 부채질할지도 모른다는 적색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조차 파트너가 아니라 패배시켜야 할 경쟁자로만 취급하고 있고 195개국이나 서명한 파리 기후 협정을 헌신짝처럼 벌이는 등 일방 외교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이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 우선 일방 외교로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고 결국 70년 된 미국의 지도국 위상을 날려버리고 있다는 적색 경고장을 받아들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을 구호로 내걸면서 미국 이익이 아니면 개입도 최소화하겠다고 나서 더 이상 자유세계의 지도국 역할을 맡지 않을 것임을 천명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나 한때 퇴물로 비난했던 나토 동맹 등에 대해서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개입하고 있지만 대신 돈을 더 내라고 공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독트린을 강행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지도국 역할과 위상은 획기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조차 파트너가 아닌 경쟁자일 뿐이라고 간주해 이기려 하고 있으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손해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독자 노선을 모색하며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자동차, 항공기, 무기 등에서 미국과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더 사라고 외쳐도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유럽산, 일본산, 한국산, 중국산에게 밀려 더 큰 손해만 보는 장사가 될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이어 파리 기후 협정 탈퇴를 강행함으로써 미국이 지도국 역할을 포기하거나 위상을 잃어버리는 틈새 중국은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결국 미국의 쇠퇴를 촉진하고 지구촌의 슈퍼파워 경쟁에서 중국에게 밀리는 시기를 앞당길지 모른다는 경고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세계 기상기구 WMO는 미국이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탈퇴하면 이번 세기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0.3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WMO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의 탈퇴를 가정한 모델은 아직 없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산업화 이전의 기온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기온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MO는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한 협정 탈퇴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효된 파리 기후변화협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나야 탈퇴할 수 있는 데다 1년의 통보 기간도 거쳐야 하는 만큼 미국이 실제로 협정을 탈퇴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2달 정도 앞둔 오는 2020년 11월 4일이 지나야 합니다. 연방하원 34지구 하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6월 6일 실시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는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로보트한 후보 선거 캠페인 측은 이번 주말인 3일과 4일 이틀 동안 LA 한인타운 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 각각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조기 투표가 실시된다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한 유권자도 그 자리에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투표 등록을 하고 아직 보내지 않은 유권자들도 조기 투표 장소에 마련된 투표함에 우편 투표를 한 봉투를 드랍오프할 수 있다면서 주저하지 말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까지 연방하원 34지구 내 18,770명의 한인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고 이 중 11,000명이 우편 투표 신청을 하고 5,160명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7,000여 명의 한인 유권자들이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 등록과 함께 투표도 할 수 있는 이번 조기 투표에 미유권자 등록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선거 캠페인 측은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65지구 영김 전 하원 의원이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직 도전에 나선 가운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영김 후보가 당선된다면 오렌지 카운티 정치 지형에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김 전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 2018년 6월에 실시되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선거에 뛰어든 가운데 LA 한인 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한 노력에 나섰습니다. LA 한인의 강일한 전 이사장 자택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이창혁 글렌데일 커미셔너, 에밀 맥 LA 한인의 부회장, 세계 여성 한민족 네트워크 LA 오은영 회장 등 각계각층 3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 후보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주류 사회에서 저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차원에서 오늘 여기에서 저에게 해주신 후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모든 게 좋은 그 시드가 돼서 제가 제 지역구에 돌아가서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심히 그 선거를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4지구는 애나임을 비롯해 부에나파, 플러튼, 브레아, 라하브라, 플레센티아 등 6개 도시로 구성된 한인 밀집 지역으로 2010년 센서스 기준 61만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시안 인구는 10만 3천여 명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배우는 상황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카운티 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을 다시 배우고 있는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 5명의 슈퍼바이저 중 3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셸 박스틸 위원장을 비롯해 아시안계 슈퍼바이저가 3명으로 영김 후보가 만약 당선될 경우 이 지역 정치 지형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이션만 4명이에요.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셸 박 의원님께서 Job Korea USA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하이어링 페어를 오렌지 카운티로 유치했습니다. 저희가 2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2018년 6월 예비선거에서 총 득표율 50%에 한 표만 더 획득하면 당선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득표율 2명이 11월 본선에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또한 미셸 박스틸 위원장도 오렌지 카운티 2지구에서 함께 선거를 치르는 만큼 두 후보가 동반 당선된다면 미주 한인 정치력 신장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친정에서 주류사회에 시집 보낸다 생각하시고 저에게 계속 도움을 주시면 거기에 열심히 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기겠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불법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주들의 E-베리파이 사용을 전면 의무화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준비 예산까지 마련하고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시행하려는 불법 고용 차단을 위한 E-베리파이 프로그램의 의무화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E-베리파이 프로그램은 현재 고용주가 스스로 가입해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 이용토록 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고용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겠다는 공화당 행정부와 의회가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공화당의 찰스 그리슬리 상원 법사위원장과
하원 법사위원장을 지낸 라마르 스미스 현 법사위원은 현재 원하는 업체들만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베리파이 가입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 법안은 미국 내 고용주들이 직원을 새로 고용할 때 온라인으로 취업 자격, 이민 신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이 베리파이 프로그램을 1년 안에 전면 의무화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연방 컨트랙터 등은 즉각 시행하고 일반 고용주들은 1년 안에 반드시 가입해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제정 3년 안에는 모든 미국 내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베리파이를 이용해 취업 자격을 확인토록 하고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고하도록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벌금을 대폭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서비스국은 2018 회계년도 예산안에 1,500만 달러를 배정해 이 베리파이 프로그램의 전면 의무화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고용주 64만 6천 명이 이 베리파이에 가입해 취업 희망자들에 대해 합법 취업 자격이 있는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오늘 남가주 일대 기온이 올라 평년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국립기상대에 따르면 LA 다운타운은 오늘 낮 최고 기온이 78도, 그리고 우드랜드 힐스 지역은 92도까지 치솟으며 예년 평균 기온보다 4도 정도 더 높았습니다. 또 얼바인과 플러튼 등 각각 81도와 85도로 오렌지 카운티도 80도대 기온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더운 주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인 7일부터 한풀 꺾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주피터 경찰은 지난 월요일 타이거 우즈를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추가 알코올 검사를 위해 수감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타이거 우즈가 알코올 검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며 시간은 새벽 4시 22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우즈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2차례 실시했으나 알코올 수치는 0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법원 출두를 약속하고 풀려난 지 10시간 만에 성명을 내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면서 진통제 등 몇 가지 처방약을 먹었는데 여러 개의 다른 약을 복용한 뒤 부작용이 이렇게 심해져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우즈는 체포 당시 차 안에 혼자 있었고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무릎에, 두 손은 다리 쪽에 각각 놓여 있었습니다. 우즈는 최근 몇 년 동안 허리 부상으로 시달려왔습니다. 2014년 4월과 2015년 9월, 10월 등 총 3차례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올해 4월 4번째 허리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프레스노에 거주하는 12살 소녀가 올해 전국 스펠링비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아나냐 비네이 양은 평소 자기보다 실력이 우월했던 경쟁자들을 차례로 누르며 명예의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아나냐 양은 상금으로 4만 달러와 상품을 받았습니다. 전국 스펠링비에서 단독 우승자가 나온 것은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가 처음입니다. This is yours. Congratulations. You're the 2017 champ of the Scripps. LA 총영사관이 평통 통일 골든벨 퀴즈 대회 수상자들과 학교 평통 관계자들을 총영사관 관저로 초청해 간담회견 만찬을 개최했습니다. 어제 저녁 총영사 관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통일 골든벨 수상자인 차세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정인님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임태랑 회장 등의 평통 임원진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동포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차세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동포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자리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철 총영사는 지금까지 차세대 학생들을 총영사 관저에 초청해 직접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 총영사 관저를 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개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민주평통의 임태랑 회장은 총영사관이 특별히 차세대들에게 관심을 갖고 관저로 초청해 대화를 나눌 기회를 제공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케빈 김 행장이 한국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나이티드 웨이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라디오 코리아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모금 캠페인 One Heart to Love의 제1호 기부자가 됐습니다. 케빈 김 행장은 오늘 서울 중구 사랑의 열매 회관에서 호동수 공동모금 회장에게 1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공동모금의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성금은 한국과 한인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케빈 김 행장은 고국의 기관과 글로벌 모금 단체가 연계해 추진하는 이번 나눔 활동에 첫 번째 참여자가 돼 영광이라며 항상 고국에 도움이 되길 소망해 왔기 때문에 이번 기부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눔 활동이 전 세계 동포 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인 화랑청소년재단의 학생들이 올여름 과테말라와 우간다로 자원봉사를 떠납니다. 화랑청소년재단은 5년 전부터 비전 케어 서비스 VCS와 함께 개안수술과 안과 검사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자원봉사 활동은 한인 학생들에게는 함께 나누는 기쁨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재단 측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과테말라에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서포트했던 아이들, 그 과테말라 어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도서실 만들어주는 거, 그 모빌 라이브러리 모빌 만들어주는 그 문제도 이번에 이제 우리가 또 해결을 할 것이고. 말을 많이 들어봤지만 가서 제가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6월 23일 날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진짜 살고 있는지 제가 직접 보고 그거를 배우면서 제가 어떻게 더 얘네들한테 더 해줄 수 있나 그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가는 거예요. 6월 23일부터 7월 1일까지는 학생 8명이 과테말라에서 8월 19일부터 26일까지는 아프리카 우간다로 3명의 학생이 자원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또한 재단 관계자는 과테말라에서는 그동안 지원해오던 아이들을 위한 이동 도서관을 개관할 예정이고 엘살바도르에서는 현지인 화랑 청소년 재단 설립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제품들만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다음 주 스웨덴에 문을 엽니다. 이 박물관에는 뜨지 못하고 사장된 제품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그중에는 팻프리 프랭글 칩, 콜게이트 치약 회사에서 만든 비프 라자냐가 포함됐습니다. 음료 중에는 펩시콜라가 야심차게 내놓았던 투명한 색의 펩시콜라, 하인즈가 만든 초록색 토마토 케첩 등이 눈길을 끕니다. 박물관 측은 혁신적인 제품들은 80~90% 실패한다면서 세상에 등장하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실패작들을 알림으로써 교훈을 얻고자 박물관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방학 해보신 지 오래되셨죠?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평소에도 그리 별로 공부 안 했으면서도 방학을 하면 왜 그리도 우리가 좋아했는지 그저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 당시 우리가 방학을 맞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즐거우셨을까요? 아님 귀찮으셨을까요? 아이들의 방학이 어른들은 곤욕이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자리에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LA 통합교육부는 다음 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육부는 그 다음 주에 각각 방학을 할 예정인데 네. 여름방학,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달 반 정도 되는 이 여름방학 아이들에게는 학교 안 가도 되는 정말 신나는 기간일 텐데요. 이 학부모들도 그럴까요? 어떻게 글쎄요.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이 학부모들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그럴까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럼 걱정이 되죠.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아침 학교 갔다가 이제 레귤러하게 이렇게 이 일상을 진행이 되는데 방학 때는 아무래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학원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걱정이 되죠. 당연히 썸머 때가 훨씬 더 많죠. 어느 정도 차이? 많죠. 왜냐면은 둘 다 학원을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에는 풀데이를 가는 거고 하나에는 하프데이를 간다 하더라도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다닐 적에는 그런 가격을 안 내도 되는데 썸머 때만은 그거를 내야 되니까. 네, 보셨듯이 문제가 아이들은 방학인데요. 학부모님도 방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가 이 기간이 좀 골치 아프다고 하는데요. 이 방학 기간 중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뭐 캠프를 보내거나 학원을 보내든지 어딘가를 보내야 하는데 사실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 올 여름에 이 자녀에게 어떤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주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학부모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올 여름에 캠프를 어디로 보낼 거냐? 다시 좀 더 직언을 해보면 일주일에 얼마짜리 캠프를 보낼 거냐? 이런 질문으로 좀 긴데 보내려고요? 네,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클 겁니다.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들은 더 고민이 크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맞벌이를 하는 한인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방학 때마다 아이 맡길 곳이 없어서 친척들에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고요. 이 한인타운의 각종 어린이 학교, 뭐 이런 데이케어 센터가 뭐 여름 방학이 되면은 좀 그 데이케어 센터들은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자녀 한 명당 최소한 한 달에 뭐 $500, 풀타임으로 아이들을 맡길 경우에는 $1,000 이상이 들고 있다고 하고요. 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뭐 공립학교 경우에는 한 $500 정도가 들고요. 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수천 달러가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 운영 데이케어 센터는요, 이 한인 학부모들의 이런 이제 고민을 좀 감안을 해서 점심 식사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인종들이 운영하는 데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점심이 제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이 따로 이제 추가 비용을 들여서 도시락을 매번 싸서 아이들에게 지어줘야 하고요. 또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내는 학원비 플러스 점심값을 또 따로 또 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그럼 또 늘어나죠? 네, 그래서 14살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학부모의 경우에는 네. 뭐 이번 여름방에 뭐 한 달에 뭐 최소 $2,000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조사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에 6살에서 12살 사이 어린이들이 집에서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혼자 보내고 있는 퍼센티지가 한 11%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밖에서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듣거나 그런 액티비티를 하는 아이들보다 한 3년 정도 이 학습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요? 예, 그래서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런 뭐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또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여건은 안 되지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교육을 자녀에게 시켜주고 싶은 그렇죠.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요. 네. 그래서 뭐 그룹 과외나 액티비티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여기서 문제가 바로 라이드입니다. 네. 예, 라이드 굉장히 어머님들이 뭐 방학이든 아니든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인데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오늘은 이 집에서 모든 아이들을 라이드하고 또 그 다음은 이 집 이렇게 해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맞습니다. 그러나요? 예, 그리고 아이들을 따로 맡길 곳이 없어서 이 방학 기간, 여름 방학 기간만 되면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셔오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들이 방학 기간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또 용돈을 좀 받아가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뭐 이렇게 좀 하는 집안도 있고요. 잠깐만.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모들이 순번을 정해서 좀 책임을 지는 네. 책임 순번제. 네. 두 번째 할머니 할아버지. 네. 네. 세 번째는요. 그리고 이 평소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학부모들이 네. 여름 방학 시즌에는 좀 열심히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성경 학교, 여름 뭐 성경 성경고실 학교. 네.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뭐 그래서 뭐 교회 나가게 되고 그럼 뭐 좋죠. 네,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 업소 한 켠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좀 공간을 만들어서 그룹 스터디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자녀를 맡길 곳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운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좀 다급한 마음에 그냥 공공 장소에 이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방학이 시작된 뒤에 타운 내에 있는 뭐 공공 도서관에 가보면요. 아침에 아이를 내려놓고 퇴근할 때 한 4-5시에 아이를 픽업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 이제 타운에 있는 PC방에 네. 예, 고등학생, 뭐 중학생 되는 아이들 내려놓고 좀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좀 불안하긴 하죠. 예. PC방에서 또 혹시나 나쁜 친구들 만날까봐 그렇죠. 불안하기도 예. 하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거리를 우리가 얘기해봤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우리가 뭐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김혜정 기자 얘기를 들으면서 교육부가 여름방학을 좀 줄여주면 안 돼요? 이게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예, 이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여름방학이 6주 내외로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몇몇의 극소수 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교 재량껏 틈틈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3일이면 3일, 이렇게 방학을 하게끔 해놓은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뭐 학습 격차의 차이는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이 아무도 없는 집에 이런 좀 저소득층 아이가 방치되는 문제는 조금 기간의 차이일 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일하는 부모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사회 제도 아닐까 싶은데요. 학생은 쉬는데 엄마 아빠는 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빚어진다고 한다면 많은 학부모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런 돈을 계속해서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고 또 학원이나 이런 곳에 이제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정부가 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고민이 많아서 그런지 뭐 이어 라운드 스쿨제라 그래서 예. 뭐 1년 내내 방학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시스템도 이제 하곤 하는데 큰 호응은 뭐 못 받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육아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세제 혜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여름 방학 때 뭐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을 이제 부양하는 이런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도 이런 좀 혜택을 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좋아하시겠네요. 이 네. 얘기 들으시면. 네. 아이가 태어나면 유급으로 육아 휴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아이들 방학을 하게 되면 방학을 함께 아이들과 해주라는 그런 유급 방학 휴가는 없을까요? 급여는 또 사장님이 주는 게 아니라요. 정부가 주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라 아이들 방학을 좀 더 알차게 보내게 하기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사설 학원에 정말 정부가 보조금이라도 좀 책정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부모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 중에 누가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면 저는 그때 찍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이틀간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 조기 투표가 실시됩니다. 한인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도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